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은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되며 이 따뜻한 메시지가 필요한 누군가에게 전해지는 하나님의 은총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안이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고독은 사람을 서서히 그리고 확실하게 병들게 합니다. 우리는 흔히 젊은이들의 외로움이 더 아플 것이라 생각하지만 사실 그 고통의 깊이는 나이를 가리지 않습니다. 청년의 고독도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 사회가 지금 직면한 더 심각한 문제는 바로 노년의 고독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의 노인 자살률은 수년째 세계 최고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왜일까요? 여기에는 복합적인 이유가 있지만 현대 노인들이 겪는 4가지 거대한 고통, 이른바 빈병고무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바로 빈곤입니다. 둘째는 질병의 고통입니다. 셋째는 오늘 우리가 깊이 이야기할 고독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할 일이 없는 무의의 상태입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 4가지 고통은 약속이나 한 듯 한꺼번에 찾아와 우리의 삶을 짓누릅니다. 물론 즉 빈곤의 고통은 젊을 때나 늙어서나 똑같이 견디기 힘듭니다. 하지만 노년의 가난은 질병과 훨씬 더 깊게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더욱 치명적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어르신일수록 더 많은 질병을 앓고 한 번 걸린 만성질환을 평생 안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젊을 때는 아파도 나을 것이라는 희망이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혈압약, 당뇨약 등 먹어야 할 약의 가짓수가 서너 개씩 늘어나는 것이 일상이 됩니다. 한 번 찾아온 병은 나을 기미를 보이지 않고 A라는 병이 B라는 합병증을 불러오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몸이 약해져 약효도 잘 받지 않고 여러 약을 함께 복용하다 보니 부작용 걱정에 약 하나도 마음 편히 먹을 수 없습니다. 노년의 질병은 그 자체로 거대한 절망의 벽과 같습니다. 할 일이 없는 무의의 고통 또한 큽니다. 평생을 일터에서 보낸 후 맞이한 은퇴는 휴식이 아니라 공허함으로 다가오기 쉽습니다. 이 부분은 건강한 여가 활동을 통해 어느 정도 채워나갈 수 있지만 문제는 3번째 고통, 바로 고독입니다. 이 외로움이라는 문제는 너무나 심각해서 일본이나 영국 같은 나라에서는 고독부 장관이라는 직책을 만들어 국가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최근 관련 부처를 신설하며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솔직히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이미 고독사, 즉 홀로 죽음을 맞이하는 비극적인 사례가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기 때문입니다. 고독이라는 깊은 늪에 빠져 벗어날 방법이 없다고 체념해버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노년의 고독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머릿속에 떠오르는 장면은 아마 멋지게 양복을 차려입고 좋은 구두를 신은 신사의 모습은 아닐 겁니다. 아마도 좁고 볕이 잘 들지 않는 방, 힘없이 누워있거나 구부정하게 앉아있는 앙상한 모습일 겁니다. 깊게 팬 주름, 제대로 챙기지 못한 끼니, 방 안에 배어있는 희미하지만 불쾌한 냄새, 그리고 그 공간을 가득 채운 침묵. 그 장면 속 인물을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나 자신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심정이 드시나요? 아마 누구도 이 상황을 바꿔줄 수 없을 것이라는 깊은 절망감이 마음을 잠식할 겁니다. 친구를 만들고 싶어도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 막막합니다. 애초에 나를 찾아와 줄 친구가 한 명이라도 있었다면 이 지경까지 오지도 않았을 테니까요. 그렇다면 소셜미디어, SNS는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SNS에 들어가 보면 수많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진정한 친구를 찾기란 사막에서 바늘 찾기와 같다는 것을요.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가 SNS에서 결코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페르소나라는 사회적 가면을 쓰고 가장 행복하고 멋진 순간만을 연출한 또 다른 나의 아바타를 내세웁니다. 그렇게 꾸며진 모습들 속에서 진정한 관계가 싹트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나보다 더 잘나고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의 사진을 보며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만 커질 뿐입니다. 연구 결과는 명확히 보여줍니다. SNS를 많이 사용할수록 고독감과 박탈감은 더 높아진다고 말입니다. 사이버 공간에 5만 명의 친구가 있으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지금 당장 내 옆에서 따뜻한 밥 한 끼 같이 먹어줄 단 한 사람이 없는데 말입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물리적으로 내 곁에 누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외로움을 하나의 병으로 규정하고 싶습니다. 반드시 치유해야 할 질병 말입니다. 고독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내가 원치 않게 타인으로부터 완벽하게 격리되어 버려진 상태를 의미하는 롤리니스입니다. 둘째는 나 자신을 성찰하고 재충전하기 위해 스스로 선택하는 살러투드입니다. 잠시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며 복잡한 마음을 정리하는 것은 건강한 고독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나를 찾아주지 않고 정서적으로 기댈 곳 하나 없이 내던져진 상태인 외로움은 다릅니다. 이것은 돌봄과 치료가 필요한 심각한 상태입니다. 특히 50대 이후의 고독사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돈이나 가족이 아예 없어서 홀로 죽음을 맞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한때는 있었던 돈이 없어졌고 나를 지지해주던 가족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위기의 순간에 나를 도와줄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는 사회적 연대감의 완전한 붕괴가 비극의 시작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우리 사회가 맞닥뜨릴 더 큰 비극의 전조일 뿐입니다. 이런 문제는 개인이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국가와 사회가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야 합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우리 스스로도 자신을 외로움 속에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외로움은 어느 날 갑자기 내 삶을 침범합니다. 정신을 차려보면 내 곁에 아무도 남아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내가 인간관계에 소홀했을 수도 있고 가족을 떠나보내는 아픔을 겪었을 수도 있습니다. 직업과 돈을 잃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고독의 핵심에는 우울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우울감 때문에 나 스스로 주변 사람들을 밀어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이 우울감을 치료해야 합니다. 우울증이 아닌 우울감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울증은 병원에서 진단받은 상태를 의미하지만 우울감은 누구나 느낄 수 있는 우울한 기분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50대 이후의 우울감은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가까운 정신건강복지센터나 보건소에서 무료로 검사를 받고 내 마음의 상태를 점검하고 도움을 청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생명의 전화와 같이 24시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창구도 많이 있습니다. 혼자서 해결하기 어려울 땐 반드시 도움의 손길을 요청해야 합니다. 저는 외로운 분들에게 외로움 극복 키트 129를 준비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1분, 하나의 만트라를 가지는 것입니다. 만트라란 나를 일으켜 세우는 주문과도 같은 긍정의 말입니다. 삶의 밑바닥까지 떨어졌다고 느껴질 때, 괜찮아, 일어설 수 있어. 자, 다시 한번 나아가 보자와 같이 스스로에게 힘을 주는 말을 계속해서 되뇌는 겁니다. 둘째, 2분, 2개의 취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하나는 집안에서 즐길 수 있는 취미,
또 다른 하나는 집 밖에서 사람들과 함께할 수 있는 취미입니다. 집 안에서는 화초를 키우거나 책을 읽으며 나와의 친밀감을 높이고, 집 밖에서는 동호회 활동 등을 통해 다른 사람들과의 연결고리를 만드는 겁니다. 특히 바깥 활동을 성실하게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내가 모임에 빠지게 되면 사람들이 나의 빈자리를 알아채고 무슨 일 있으세요? 라며 연락을 해올 것입니다. 그 작은 관심이 나를 살리는 생명줄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구분, 구원의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정말 힘들고 고독감이 미친 듯이 밀려올 때 극단적인 선택을 생각하기 전에 마지막 남은 에너지를 다해 누군가에게 나 좀 도와달라고 SOS를 쳐야 합니다. 그 대상이 친구면 가장 좋겠지만 없다면 앞서 말씀드린 국가 시스템의 도움이라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는 수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그 중에는 내 인생의 귀인이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람의 탈을 쓴 귀신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둘을 분별하고 귀인은 곁에 두고 귀신은 멀리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평생 지켜야 할 귀인 같은 친구는 세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슈퍼 친구입니다. 슈퍼마켓에 같이 가는 친구가 아니라 내 인생의 슈퍼맨과도 같았던 친구를 말합니다. 내가 가장 어려웠을 때 아무런 대가 없이 손을 내밀어준 친구, 내가 슬픔에 잠겨있을 때 묵묵히 곁을 지켜준 친구,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먼 길을 마다 않고 달려와 함께 밤을 새워준 친구, 그런 고마운 친구들이 있다면, 혹시 잊고 지냈다면 지금 바로 전화 한 통 해보세요. 생각해보니 그때 정말 고마웠다. 잘 지내니? 하고 말입니다. 세월을 통해 검증된 이런 친구들은 지금도 당신에게 최고의 친구가 되어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나 또한 그들에게 슈퍼맨이 되어주어야 합니다. 우정은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서로 주고받는 것이니까요. 두 번째는 삽친구입니다. 조금 섬뜩한 비유이지만 이런 친구입니다. 어느 날 내가 새벽 2시에 친구의 집 문을 두드립니다. 내가 실수로 사람을 해쳤는데 시신을 묻어야 해. 도와줄 수 있겠니? 라고 물었을 때 잠시 고민하더니 말없이 삽을 들고 따라 나서는 친구. 물론 현실에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이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내 편이 되어주고 나를 위해 기꺼이 손해를 감수할 수 있는 절대적인 신뢰와 유리의 관계를 상징합니다. 성경에도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목숨까지는 아니더라도 나를 위해 자신의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기꺼이 내어주는 친구가 한 명이라도 있다면 당신은 정말 큰 행운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 친구를 위해 당신 또한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귀한 친구는 바로 가족입니다. 때로는 섭섭하고 서로에게 족쇄처럼 느껴질 때도 있지만 가족, 특히 배우자만큼 둘도 없는 친구는 없습니다. 내 부모님만큼이나 오랜 세월을 나와 함께할 사람, 수많은 다툼과 화해, 협력의 순간들을 함께 겪으며 인생의 가장 내밀한 부분까지 공유하는 사이입니다. 배우자는 인생의 동반자이자 가장 가까운 친구입니다. 배우자를 귀하게 여기고 좋은 친구로 대하는 것은 사랑이자 우정입니다. 또한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가 성인이 된 이후의 기나긴 세월을 우리는 부모와 자식 관계를 넘어 인생을 함께 걸어가는 동반자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자녀 또한 우리의 소중한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반면 귀신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흔히 손절이라고 말하는 관계에 끊기를 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손절이 아니라 도망이 정답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가스라이팅을 하거나 그루밍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가스라이팅은 교묘한 심리 조작을 통해 상대방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고 외부와의 모든 관계를 차단시킨 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상대를 착취하고 학대하는 행위입니다. 너는 나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내가 그렇게 멍청하니까 맨날 당하는 거야. 와 같은 말을 반복하며 상대방의 자존감을 갉아먹고 결국 스스로의 생각조차 믿지 못하게 만듭니다. 가정폭력의 경우 물리적 폭력과 함께 이런 가스라이팅이 동반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만약 이런 관계 속에 있다면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참고 견뎌서는 안 됩니다. 당장 도망쳐 나와 외부의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아이들을 구조해야 합니다. 이런 악의적인 관계를 맺는 사람들은 당신이 어디까지 알고 있고 어떻게 행동할지를 이미 훤히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귀신같이 당신을 올가맬 것입니다. 그러니 뒤도 돌아보지 말고 도망치십시오. 마지막으로 친구들 중에 돈 자랑이나 자식 자랑을 심하게 해서 듣기 거북한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경우 무조건 손절해야 할까요?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자랑하면서 밥이라도 잘 사는 친구라면 그냥 곁에 두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유상종이라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 역시 누군가에게 그런 자랑을 하고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친구는 어쩌면 나의 거울일지도 모릅니다.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 100세 시대를 살아간다는 것은 더 많은 연결이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무작정 관계를 끊어내는 것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때로는 조금 불편하더라도 관계의 끈을 유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망, 배움의 망, 위로와 복지의 망이 우리를 튼튼하게 받쳐줄 때 우리의 삶의 기쁨과 만족도도 함께 높아질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의 삶이 귀한 사람들로 가득하기를, 그리고 당신 또한 누군가에게 귀인이 되어주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은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되며 이 따뜻한 메시지가 필요한 누군가에게 전해지는 하나님의 은총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안이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고독은 사람을 서서히 그리고 확실하게 병들게 합니다. 우리는 흔히 젊은이들의 외로움이 더 아플 것이라 생각하지만 사실 그 고통의 깊이는 나이를 가리지 않습니다. 청년의 고독도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 사회가 지금 직면한 더 심각한 문제는 바로 노년의 고독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의 노인 자살률은 수년째 세계 최고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왜일까요? 여기에는 복합적인 이유가 있지만 현대 노인들이 겪는 4가지 거대한 고통, 이른바 빈병고무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바로 빈곤입니다. 둘째는 질병의 고통입니다. 셋째는 오늘 우리가 깊이 이야기할 고독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할 일이 없는 무의의 상태입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 4가지 고통은 약속이나 한 듯 한꺼번에 찾아와 우리의 삶을 짓누릅니다. 물론 가난, 즉 빈곤의 고통은 젊을 때나 늙어서나 똑같이 견디기 힘듭니다. 하지만 노년의 가난은 질병과 훨씬 더 깊게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더욱 치명적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어르신일수록 더 많은 질병을 앓고 한 번 걸린 만성질환을 평생 안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젊을 때는 아파도 나을 것이라는 희망이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혈압약, 당뇨약 등 먹어야 할 약의 가짓수가 서너 개씩 늘어나는 것이 일상이 됩니다. 한 번 찾아온 병은 나을 기미를 보이지 않고 A라는 병이 B라는 합병증을 불러오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몸이 약해져 약효도 잘 받지 않고 여러 약을 함께 복용하다 보니 부작용 걱정에 약 하나도 마음 편히 먹을 수 없습니다. 노년의 질병은 그 자체로 거대한 절망의 벽과 같습니다. 할 일이 없는 무의의 고통 또한 큽니다. 평생을 일터에서 보낸 후 맞이한 은퇴는 휴식이 아니라 공허함으로 다가오기 쉽습니다. 이 부분은 건강한 여가 활동을 통해 어느 정도 채워나갈 수 있지만 문제는 세 번째 고통, 바로 고독입니다. 이 외로움이라는 문제는 너무나 심각해서 일본이나 영국 같은 나라에서는 고독부 장관이라는 직책을 만들어 국가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최근 관련 부처를 신설하며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솔직히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이미 고독사, 즉 홀로 죽음을 맞이하는 비극적인 사례가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기 때문입니다. 고독이라는 깊은 늪에 빠져 벗어날 방법이 없다고 체념해버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노년의 고독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머릿속에 떠오르는 장면은 아마 멋지게 양복을 차려입고 좋은 구두를 신은 신사의 모습은 아닐 겁니다. 아마도 좁고 볕이 잘 들지 않는 방, 힘없이 누워있거나 구부정하게 앉아있는 앙상한 모습일 겁니다. 깊게 팬 주름, 제대로 챙기지 못한 끼니, 방 안에 배어있는 희미하지만 불쾌한 냄새, 그리고 그 공간을 가득 채운 침묵. 그 장면 속 인물을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나 자신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심정이 드시나요? 아마 누구도 이 상황을 바꿔줄 수 없을 것이라는 깊은 절망감이 마음을 잠식할 겁니다. 친구를 만들고 싶어도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 막막합니다. 애초에 나를 찾아와 줄 친구가 한 명이라도 있었다면 이 지경까지 오지도 않았을 테니까요. 그렇다면 소셜미디어, SNS는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SNS에 들어가 보면 수많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진정한 친구를 찾기란 사막에서 바늘 찾기와 같다는 것을요.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가 SNS에서 결코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페르소나라는 사회적 가면을 쓰고 가장 행복하고 멋진 순간만을 연출한 또 다른 나의 아바타를 내세웁니다. 그렇게 꾸며진 모습들 속에서 진정한 관계가 싹트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나보다 더 잘나고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의 사진을 보며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만 커질 뿐입니다. 연구 결과는 명확히 보여줍니다. SNS를 많이 사용할수록 고독감과 박탈감은 더 높아진다고 말입니다. 사이버 공간에 5만 명의 친구가 있으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지금 당장 내 옆에서 따뜻한 밥 한 끼 같이 먹어줄 단 한 사람이 없는데 말입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물리적으로 내 곁에 누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외로움을 하나의 병으로 규정하고 싶습니다. 반드시 치유해야 할 질병 말입니다. 고독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내가 원치 않게 타인으로부터 완벽하게 격리되어 버려진 상태를 의미하는 롤리니스입니다. 둘째는 나 자신을 성찰하고 재충전하기 위해 스스로 선택하는 살러투드입니다. 잠시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며 복잡한 마음을 정리하는 것은 건강한 고독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나를 찾아주지 않고 정서적으로 기댈 곳 하나 없이 내던져진 상태인 외로움은 다릅니다. 이것은 돌봄과 치료가 필요한 심각한 상태입니다. 특히 50대 이후의 고독사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돈이나 가족이 아예 없어서 홀로 죽음을 맞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한때는 있었던 돈이 없어졌고 나를 지지해주던 가족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위기의 순간에 나를 도와줄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는 사회적 연대감의 완전한 붕괴가 비극의 시작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우리 사회가 맞닥뜨릴 더 큰 비극의 전조일 뿐입니다. 이런 문제는 개인이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국가와 사회가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야 합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우리 스스로도 자신을 외로움 속에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외로움은 어느 날 갑자기 내 삶을 침범합니다. 정신을 차려보면 내 곁에 아무도 남아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내가 인간관계에 소홀했을 수도 있고 가족을 떠나보내는 아픔을 겪었을 수도 있습니다. 직업과 돈을 잃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고독의 핵심에는 우울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우울감 때문에 나 스스로 주변 사람들을 밀어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이 우울감을 치료해야 합니다. 우울증이 아닌 우울감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울증은 병원에서 진단받은 상태를 의미하지만 우울감은 누구나 느낄 수 있는 우울한 기분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50대 이후의 우울감은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가까운 정신건강복지센터나 보건소에서 무료로 검사를 받고 내 마음의 상태를 점검하고 도움을 청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생명의 전화와 같이 24시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창구도 많이 있습니다. 혼자서 해결하기 어려울 땐 반드시 도움의 손길을 요청해야 합니다. 저는 외로운 분들에게 외로움 극복 키트 129를 준비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1분, 하나의 만트라를 가지는 것입니다. 만트라란 나를 일으켜 세우는 주문과도 같은 긍정의 말입니다. 삶의 밑바닥까지 떨어졌다고 느껴질 때, 괜찮아, 일어설 수 있어. 자, 다시 한번 나아가 보자 와 같이 스스로에게 힘을 주는 말을 계속해서 되뇌는 겁니다. 둘째, 2분, 2개의 취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하나는 집안에서 즐길 수 있는 취미, 또 다른 하나는 집 밖에서 사람들과 함께할 수 있는 취미입니다. 집 안에서는 화초를 키우거나 책을 읽으며 나와의 친밀감을 높이고, 집 밖에서는 동호회 활동 등을 통해 다른 사람들과의 연결고리를 만드는 겁니다. 특히 바깥 활동을 성실하게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내가 모임에 빠지게 되면 사람들이 나의 빈자리를 알아채고 무슨 일 있으세요? 라며 연락을 해올 것입니다. 그 작은 관심이 나를 살리는 생명줄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9분, 구원의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정말 힘들고 고독감이 미친 듯이 밀려올 때 극단적인 선택을 생각하기 전에 마지막 남은 에너지를 다해 누군가에게 나 좀 도와달라고 SOS를 쳐야 합니다. 그 대상이 친구면 가장 좋겠지만 없다면 앞서 말씀드린 국가 시스템의 도움이라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는 수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그 중에는 내 인생의 귀인이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람의 탈을 쓴 귀신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둘을 분별하고 귀인은 곁에 두고 귀신은 멀리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평생 지켜야 할 귀인 같은 친구는 세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슈퍼 친구입니다. 슈퍼마켓에 같이 가는 친구가 아니라 내 인생의 슈퍼맨과도 같았던 친구를 말합니다. 내가 가장 어려웠을 때 아무런 데가 없이 손을 내밀어준 친구, 내가 슬픔에 잠겨있을 때 묵묵히 곁을 지켜준 친구,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먼 길을 마다 않고 달려와 함께 밤을 새워준 친구. 그런 고마운 친구들이 있다면, 혹시 잊고 지냈다면 지금 바로 전화 한 통 해보세요. 생각해보니 그때 정말 고마웠다. 잘 지내니? 하고 말입니다. 세월을 통해 검증된 이런 친구들은 지금도 당신에게 최고의 친구가 되어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나 또한 그들에게 슈퍼맨이 되어주어야 합니다. 우정은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서로 주고받는 것이니까요.
두 번째는 삽친구입니다. 조금 섬뜩한 비유이지만 이런 친구입니다. 어느 날 내가 새벽 2시에 친구의 집 문을 두드립니다. 내가 실수로 사람을 해쳤는데 시신을 묻어야 해. 도와줄 수 있겠니? 라고 물었을 때 잠시 고민하더니 말없이 삽을 들고 따라 나서는 친구. 물론 현실에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이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내 편이 되어주고 나를 위해 기꺼이 손해를 감수할 수 있는 절대적인 신뢰와 유리의 관계를 상징합니다. 성경에도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목숨까지는 아니더라도 나를 위해 자신의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기꺼이 내어주는 친구가 한 명이라도 있다면 당신은 정말 큰 행운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 친구를 위해 당신 또한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귀한 친구는 바로 가족입니다. 때로는 섭섭하고 서로에게 족쇄처럼 느껴질 때도 있지만 가족, 특히 배우자만큼 둘도 없는 친구는 없습니다. 내 부모님만큼이나 오랜 세월을 나와 함께할 사람, 수많은 다툼과 화해, 협력의 순간들을 함께 겪으며 인생의 가장 내밀한 부분까지 공유하는 사이입니다. 배우자는 인생의 동반자이자 가장 가까운 친구입니다. 배우자를 귀하게 여기고 좋은 친구로 대하는 것은 사랑이자 우정입니다. 또한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가 성인이 된 이후의 기나긴 세월을 우리는 부모와 자식 관계를 넘어 인생을 함께 걸어가는 동반자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자녀 또한 우리의 소중한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반면 귀신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흔히 손절이라고 말하는 관계에 끊기를 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손절이 아니라 도망이 정답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가스라이팅을 하거나 그루밍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가스라이팅은 교묘한 심리 조작을 통해 상대방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고 외부와의 모든 관계를 차단시킨 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상대를 착취하고 학대하는 행위입니다. 너는 나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내가 그렇게 멍청하니까 맨날 당하는 거야. 와 같은 말을 반복하며 상대방의 자존감을 갉아먹고 결국 스스로의 생각조차 믿지 못하게 만듭니다. 가정폭력의 경우 물리적 폭력과 함께 이런 가스라이팅이 동반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만약 이런 관계 속에 있다면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참고 견뎌서는 안 됩니다. 당장 도망쳐 나와 외부의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아이들을 구조해야 합니다. 이런 악의적인 관계를 맺는 사람들은 당신이 어디까지 알고 있고 어떻게 행동할지를 이미 훤히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귀신같이 당신을 올가맬 것입니다. 그러니 뒤도 돌아보지 말고 도망치십시오. 마지막으로 친구들 중에 돈 자랑이나 자식 자랑을 심하게 해서 듣기 거북한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경우 무조건 손절해야 할까요?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자랑하면서 밥이라도 잘 사는 친구라면 그냥 곁에 두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유상종이라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 역시 누군가에게 그런 자랑을 하고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친구는 어쩌면 나의 거울일지도 모릅니다.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 100세 시대를 살아간다는 것은 더 많은 연결이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무작정 관계를 끊어내는 것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때로는 조금 불편하더라도 관계의 끈을 유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망, 배움의 망, 위로와 복지의 망이 우리를 튼튼하게 받쳐줄 때 우리의 삶의 기쁨과 만족도도 함께 높아질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의 삶이 귀한 사람들로 가득하기를, 그리고 당신 또한 누군가에게 귀인이 되어주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은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되며 이 따뜻한 메시지가 필요한 누군가에게 전해지는 하나님의 은총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안이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고독은 사람을 서서히 그리고 확실하게 병들게 합니다. 우리는 흔히 젊은이들의 외로움이 더 아플 것이라 생각하지만 사실 그 고통의 깊이는 나이를 가리지 않습니다. 청년의 고독도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 사회가 지금 직면한 더 심각한 문제는 바로 노년의 고독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의 노인 자살률은 수년째 세계 최고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왜일까요? 여기에는 복합적인 이유가 있지만 현대 노인들이 겪는 4가지 거대한 고통, 이른바 빈병고무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바로 빈곤입니다. 둘째는 질병의 고통입니다. 셋째는 오늘 우리가 깊이 이야기할 고독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할 일이 없는 무의의 상태입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 4가지 고통은 약속이나 한 듯 한꺼번에 찾아와 우리의 삶을 짓누릅니다. 물론 가난, 즉 빈곤의 고통은 젊을 때나 늙어서나 똑같이 견디기 힘듭니다. 하지만 노년의 가난은 질병과 훨씬 더 깊게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더욱 치명적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어르신일수록 더 많은 질병을 앓고 한 번 걸린 만성질환을 평생 안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젊을 때는 아파도 나을 것이라는 희망이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혈압약, 당뇨약 등 먹어야 할 약의 가짓수가 서너 개씩 늘어나는 것이 일상이 됩니다. 한 번 찾아온 병은 나을 기미를 보이지 않고 A라는 병이 B라는 합병증을 불러오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몸이 약해져 약효도 잘 받지 않고 여러 약을 함께 복용하다 보니 부작용 걱정에 약 하나도 마음 편히 먹을 수 없습니다. 노년의 질병은 그 자체로 거대한 절망의 벽과 같습니다. 할 일이 없는 무의의 고통 또한 큽니다. 평생을 일터에서 보낸 후 맞이한 은퇴는 휴식이 아니라 공허함으로 다가오기 쉽습니다. 이 부분은 건강한 여가 활동을 통해 어느 정도 채워나갈 수 있지만 문제는 3번째 고통, 바로 고독입니다. 이 외로움이라는 문제는 너무나 심각해서 일본이나 영국 같은 나라에서는 고독부 장관이라는 직책을 만들어 국가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최근 관련 부처를 신설하며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솔직히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이미 고독사, 즉 홀로 죽음을 맞이하는 비극적인 사례가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기 때문입니다. 고독이라는 깊은 늪에 빠져 벗어날 방법이 없다고 체념해버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노년의 고독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머릿속에 떠오르는 장면은 아마 멋지게 양복을 차려입고 좋은 구두를 신은 신사의 모습은 아닐 겁니다. 아마도 좁고 볕이 잘 들지 않는 방, 힘없이 누워있거나 구부정하게 앉아있는 앙상한 모습일 겁니다. 깊게 팬 주름, 제대로 챙기지 못한 끼니, 방 안에 배어있는 희미하지만 불쾌한 냄새, 그리고 그 공간을 가득 채운 침묵. 그 장면 속 인물을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나 자신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심정이 드시나요? 아마 누구도 이 상황을 바꿔줄 수 없을 것이라는 깊은 절망감이 마음을 잠식할 겁니다. 친구를 만들고 싶어도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 막막합니다. 애초에 나를 찾아와 줄 친구가 한 명이라도 있었다면 이 지경까지 오지도 않았을 테니까요. 그렇다면 소셜미디어, SNS는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SNS에 들어가 보면 수많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진정한 친구를 찾기란 사막에서 바늘 찾기와 같다는 것을요.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가 SNS에서 결코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페르소나라는 사회적 가면을 쓰고 가장 행복하고 멋진 순간만을 연출한 또 다른 나의 아바타를 내세웁니다. 그렇게 꾸며진 모습들 속에서 진정한 관계가 싹트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나보다 더 잘나고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의 사진을 보며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만 커질 뿐입니다. 연구 결과는 명확히 보여줍니다. SNS를 많이 사용할수록 고독감과 박탈감은 더 높아진다고 말입니다. 사이버 공간에 5만 명의 친구가 있으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지금 당장 내 옆에서 따뜻한 밥 한 끼 같이 먹어줄 단 한 사람이 없는데 말입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물리적으로 내 곁에 누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외로움을 하나의 병으로 규정하고 싶습니다. 반드시 치유해야 할 질병 말입니다. 고독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내가 원치 않게 타인으로부터 완벽하게 격리되어 버려진 상태를 의미하는 롤리니스입니다. 둘째는 나 자신을 성찰하고 재충전하기 위해 스스로 선택하는 살러투드입니다. 잠시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며 복잡한 마음을 정리하는 것은 건강한 고독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나를 찾아주지 않고 정서적으로 기댈 곳 하나 없이 내던져진 상태인 외로움은 다릅니다. 이것은 돌봄과 치료가 필요한 심각한 상태입니다. 특히 50대 이후의 고독사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돈이나 가족이 아예 없어서 홀로 죽음을 맞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한때는 있었던 돈이 없어졌고 나를 지지해주던 가족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위기의 순간에 나를 도와줄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는 사회적 연대감의 완전한 붕괴가 비극의 시작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우리 사회가 맞닥뜨릴 더 큰 비극의 전조일 뿐입니다. 이런 문제는 개인이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국가와 사회가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야 합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우리 스스로도 자신을 외로움 속에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외로움은 어느 날 갑자기 내 삶을 침범합니다. 정신을 차려보면 내 곁에 아무도 남아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내가 인간관계에 소홀했을 수도 있고 가족을 떠나보내는 아픔을 겪었을 수도 있습니다. 직업과 돈을 잃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고독의 핵심에는 우울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우울감 때문에 나 스스로 주변 사람들을 밀어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이 우울감을 치료해야 합니다. 우울증이 아닌 우울감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울증은 병원에서 진단받은 상태를 의미하지만 우울감은 누구나 느낄 수 있는 우울한 기분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50대 이후의 우울감은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가까운 정신건강복지센터나 보건소에서 무료로 검사를 받고 내 마음의 상태를 점검하고 도움을 청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생명의 전화와 같이 24시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창구도 많이 있습니다. 혼자서 해결하기 어려울 땐 반드시 도움의 손길을 요청해야 합니다. 저는 외로운 분들에게 외로움 극복 키트 129를 준비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1분, 하나의 만트라를 가지는 것입니다. 만트라란 나를 일으켜 세우는 주문과도 같은 긍정의 말입니다. 삶의 밑바닥까지 떨어졌다고 느껴질 때, 괜찮아, 일어설 수 있어. 자, 다시 한번 나아가 보자 와 같이 스스로에게 힘을 주는 말을 계속해서 되뇌는 겁니다. 둘째, 2분, 2개의 취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하나는 집안에서 즐길 수 있는 취미, 또 다른 하나는 집 밖에서 사람들과 함께할 수 있는 취미입니다. 집 안에서는 화초를 키우거나 책을 읽으며
나와의 친밀감을 높이고 집 밖에서는 동호회 활동 등을 통해 다른 사람들과의 연결고리를 만드는 겁니다. 특히 바깥 활동을 성실하게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내가 모임에 빠지게 되면 사람들이 나의 빈자리를 알아채고 무슨 일 있으세요? 라며 연락을 해올 것입니다. 그 작은 관심이 나를 살리는 생명줄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구분, 구원의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정말 힘들고 고독감이 미친 듯이 밀려올 때 극단적인 선택을 생각하기 전에 마지막 남은 에너지를 다해 누군가에게 나 좀 도와달라고 SOS를 쳐야 합니다. 그 대상이 친구면 가장 좋겠지만 없다면 앞서 말씀드린 국가 시스템의 도움이라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는 수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그 중에는 내 인생의 귀인이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람의 탈을 쓴 귀신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둘을 분별하고 귀인은 곁에 두고 귀신은 멀리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평생 지켜야 할 귀인 같은 친구는 세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슈퍼 친구입니다. 슈퍼마켓에 같이 가는 친구가 아니라 내 인생의 슈퍼맨과도 같았던 친구를 말합니다. 내가 가장 어려웠을 때 아무런 대가 없이 손을 내밀어준 친구, 내가 슬픔에 잠겨있을 때 묵묵히 곁을 지켜준 친구,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먼 길을 마다 않고 달려와 함께 밤을 새워준 친구. 그런 고마운 친구들이 있다면, 혹시 잊고 지냈다면 지금 바로 전화 한 통 해보세요. 생각해보니 그때 정말 고마웠다. 잘 지내니? 하고 말입니다. 세월을 통해 검증된 이런 친구들은 지금도 당신에게 최고의 친구가 되어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나 또한 그들에게 슈퍼맨이 되어주어야 합니다. 우정은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서로 주고받는 것이니까요. 두 번째는 삽친구입니다. 조금 섬뜩한 비유이지만 이런 친구입니다. 어느 날 내가 새벽 2시에 친구의 집 문을 두드립니다. 내가 실수로 사람을 해쳤는데 시신을 묻어야 해. 도와줄 수 있겠니? 라고 물었을 때 잠시 고민하더니 말없이 삽을 들고 따라 나서는 친구. 물론 현실에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이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내 편이 되어주고 나를 위해 기꺼이 손해를 감수할 수 있는 절대적인 신뢰와 유리의 관계를 상징합니다. 성경에도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목숨까지는 아니더라도 나를 위해 자신의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기꺼이 내어주는 친구가 한 명이라도 있다면 당신은 정말 큰 행운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 친구를 위해 당신 또한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귀한 친구는 바로 가족입니다. 때로는 섭섭하고 서로에게 족쇄처럼 느껴질 때도 있지만 가족, 특히 배우자만큼 둘도 없는 친구는 없습니다. 내 부모님만큼이나 오랜 세월을 나와 함께할 사람, 수많은 다툼과 화해, 협력의 순간들을 함께 겪으며 인생의 가장 내밀한 부분까지 공유하는 사이입니다. 배우자는 인생의 동반자이자 가장 가까운 친구입니다. 배우자를 귀하게 여기고 좋은 친구로 대하는 것은 사랑이자 우정입니다. 또한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가 성인이 된 이후의 기나긴 세월을 우리는 부모와 자식 관계를 넘어 인생을 함께 걸어가는 동반자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자녀 또한 우리의 소중한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반면 귀신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흔히 손절이라고 말하는 관계에 끊기를 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손절이 아니라 도망이 정답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가스라이팅을 하거나 그루밍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가스라이팅은 교묘한 심리 조작을 통해 상대방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고
외부와의 모든 관계를 차단시킨 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상대를 착취하고 학대하는 행위입니다. 너는 나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내가 그렇게 멍청하니까 맨날 당하는 거야. 와 같은 말을 반복하며 상대방의 자존감을 갉아먹고 결국 스스로의 생각조차 믿지 못하게 만듭니다. 가정폭력의 경우 물리적 폭력과 함께 이런 가스라이팅이 동반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만약 이런 관계 속에 있다면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참고 견뎌서는 안 됩니다. 당장 도망쳐 나와 외부의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아이들을 구조해야 합니다. 이런 악의적인 관계를 맺는 사람들은 당신이 어디까지 알고 있고 어떻게 행동할지를 이미 훤히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귀신같이 당신을 올가맬 것입니다. 그러니 뒤도 돌아보지 말고 도망치십시오. 마지막으로 친구들 중에 돈 자랑이나 자식 자랑을 심하게 해서 듣기 거북한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경우 무조건 손절해야 할까요?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자랑하면서 밥이라도 잘 사는 친구라면 그냥 곁에 두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유상종이라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 역시 누군가에게 그런 자랑을 하고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친구는 어쩌면 나의 거울일지도 모릅니다.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 100세 시대를 살아간다는 것은 더 많은 연결이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무작정 관계를 끊어내는 것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때로는 조금 불편하더라도 관계의 끈을 유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망, 배움의 망, 위로와 복지의 망이 우리를 튼튼하게 받쳐줄 때 우리의 삶의 기쁨과 만족도도 함께 높아질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의 삶이 귀한 사람들로 가득하기를, 그리고 당신 또한 누군가에게 귀인이 되어주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은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되며 이 따뜻한 메시지가 필요한 누군가에게 전해지는 하나님의 은총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안이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고독은 사람을 서서히 그리고 확실하게 병들게 합니다. 우리는 흔히 젊은이들의 외로움이 더 아플 것이라 생각하지만 사실 그 고통의 깊이는 나이를 가리지 않습니다. 청년의 고독도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 사회가 지금 직면한 더 심각한 문제는 바로 노년의 고독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의 노인 자살률은 수년째 세계 최고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왜일까요? 여기에는 복합적인 이유가 있지만 현대 노인들이 겪는 4가지 거대한 고통, 이른바 빈병고무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바로 빈곤입니다. 둘째는 질병의 고통입니다. 셋째는 오늘 우리가 깊이 이야기할 고독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할 일이 없는 무의의 상태입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 4가지 고통은 약속이나 한 듯 한꺼번에 찾아와 우리의 삶을 짓누릅니다. 물론 가난, 즉 빈곤의 고통은 젊을 때나 늙어서나 똑같이 견디기 힘듭니다. 하지만 노년의 가난은 질병과 훨씬 더 깊게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더욱 치명적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어르신일수록 더 많은 질병을 앓고 한 번 걸린 만성질환을 평생 안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젊을 때는 아파도 나을 것이라는 희망이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혈압약, 당뇨약 등 먹어야 할 약의 가짓수가 서너 개씩 늘어나는 것이 일상이 됩니다. 한 번 찾아온 병은 나을 기미를 보이지 않고 A라는 병이 B라는 합병증을 불러오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몸이 약해져 약효도 잘 받지 않고 여러 약을 함께 복용하다 보니 부작용 걱정에 약 하나도 마음 편히 먹을 수 없습니다.
노년의 질병은 그 자체로 거대한 절망의 벽과 같습니다. 할 일이 없는 무의의 고통 또한 큽니다. 평생을 일터에서 보낸 후 맞이한 은퇴는 휴식이 아니라 공허함으로 다가오기 쉽습니다. 이 부분은 건강한 여가 활동을 통해 어느 정도 채워나갈 수 있지만 문제는 세 번째 고통, 바로 고독입니다. 이 외로움이라는 문제는 너무나 심각해서 일본이나 영국 같은 나라에서는 고독부 장관이라는 직책을 만들어 국가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최근 관련 부처를 신설하며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솔직히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이미 고독사, 즉 홀로 죽음을 맞이하는 비극적인 사례가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기 때문입니다. 고독이라는 깊은 늪에 빠져 벗어날 방법이 없다고 체념해버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노년의 고독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머릿속에 떠오르는 장면은 아마 멋지게 양복을 차려입고 좋은 구두를 신은 신사의 모습은 아닐 겁니다. 아마도 좁고 볕이 잘 들지 않는 방, 힘없이 누워있거나 구부정하게 앉아있는 앙상한 모습일 겁니다. 깊게 팬 주름, 제대로 챙기지 못한 끼니, 방 안에 배어있는 희미하지만 불쾌한 냄새, 그리고 그 공간을 가득 채운 침묵. 그 장면 속 인물을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나 자신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심정이 드시나요? 아마 누구도 이 상황을 바꿔줄 수 없을 것이라는 깊은 절망감이 마음을 잠식할 겁니다. 친구를 만들고 싶어도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 막막합니다. 애초에 나를 찾아와 줄 친구가 한 명이라도 있었다면 이 지경까지 오지도 않았을 테니까요. 그렇다면 소셜미디어, SNS는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SNS에 들어가 보면 수많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진정한 친구를 찾기란 사막에서 바늘 찾기와 같다는 것을요.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가 SNS에서 결코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페르소나라는 사회적 가면을 쓰고 가장 행복하고 멋진 순간만을 연출한 또 다른 나의 아바타를 내세웁니다. 그렇게 꾸며진 모습들 속에서 진정한 관계가 싹트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나보다 더 잘나고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의 사진을 보며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만 커질 뿐입니다. 연구 결과는 명확히 보여줍니다. SNS를 많이 사용할수록 고독감과 박탈감은 더 높아진다고 말입니다. 사이버 공간에 5만 명의 친구가 있으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지금 당장 내 옆에서 따뜻한 밥 한 끼 같이 먹어줄 단 한 사람이 없는데 말입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물리적으로 내 곁에 누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외로움을 하나의 병으로 규정하고 싶습니다. 반드시 치유해야 할 질병 말입니다. 고독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내가 원치 않게 타인으로부터 완벽하게 격리되어 버려진 상태를 의미하는 롤리니스입니다. 둘째는 나 자신을 성찰하고 재충전하기 위해 스스로 선택하는 살러투드입니다. 잠시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며 복잡한 마음을 정리하는 것은 건강한 고독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나를 찾아주지 않고 정서적으로 기댈 곳 하나 없이 내던져진 상태인 외로움은 다릅니다. 이것은 돌봄과 치료가 필요한 심각한 상태입니다. 특히 50대 이후의 고독사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돈이나 가족이 아예 없어서 홀로 죽음을 맞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한때는 있었던 돈이 없어졌고 나를 지지해주던 가족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위기의 순간에 나를 도와줄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는 사회적 연대감의 완전한 붕괴가 비극의 시작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우리 사회가 맞닥뜨릴 더 큰 비극의 전조일 뿐입니다. 이런 문제는 개인이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국가와 사회가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야 합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우리 스스로도 자신을 외로움 속에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외로움은 어느 날 갑자기 내 삶을 침범합니다. 정신